당신의 꿈과 직업은 안녕하십니까? 미리 만나보는 생생한 직업의 세계. 길을 찾는 여러분에게 그 해답을 드립니다. 랭킹쇼 자, 위클리!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점심값이 한 6천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부담스러워서 편의점 도시락 쪽이 늘고 있다고 해요. 힘들게 일을 하고 이렇게 잠깐 식사를 하는 행복도 느끼지 못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씁쓸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권영찬 씨? 맞습니다. 네. 이 직장인들이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 회사 가기 싫다. 네. 오늘 또 사람들이랑 누구랑 부딪혀야 될까. 그리고 정말 뼈 빠지게 밤새서 일했는데 또 월급은 쥐꼬리만 하고. 네.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 정말 생각해보니까 일하기 싫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권영찬 씨는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얼마나 만족을 하세요? 저는 한 90% 정도 만족하는 것 같아요. 와.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연말하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또 내일 목표를 두고 차근차근 일하다 보면은 네. 목표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감사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모든 직장인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직업 만족도는 또 얼마나 되고 앞으로 취준생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좋을지 행복한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랭킹쇼 자, 위클리! 바늘구멍 뚫기보다 힘들다는 취업에 성공한 직장인들. 하지만 꿈의 직장이 아닌 살벌한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허덕이는 게 현실. 과연 직장인들의 일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 직장인이 뽑은 가장 행복한 직업 베스트 5. 네, 오늘도 안성은 한서희 학생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취업 컨설턴트 박우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박우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들더라고요. 어릴 때는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좀 웃음도 해프고 행복한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하루에 내가 몇 번이나 웃었을까 세어보게 되는 정도까지 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즘에? 아니, 잘 웃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많이 줄어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엔 약간 네. 많이 웃었어요, 더. 아, 그래요? 네.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좀 나이가 들면서 저도 변하더라고요. 많이 웃고 다니는 편입니다. 많이 웃으시는 것 예, 같아요. 예. 네, 잘못 질문한 것 같은데. 강조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뭐 기업이나 뭐 지자체 공개해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네. here 여기부터 now 지금부터 행복해하는 연습을 해라. 왜냐면 항상 사람들이 내일 그러거든요. 네. 뭐 저라고 마냥 즐겁겠습니까? 네. 얼마 전에 브렉시트 문제 때문에 주식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구나 무슨 얘기냐? 어차피 내가 불안해한다고 떨어진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없어진 일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늘을 행복하면요 내일 모레 행복할 일이 좀 많다라는 거죠. 네. 그 성은 씨나 뭐 서희 씨도 아직은 뭐 걱정이 그렇게 많을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요즘과 뭐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저도 아직까지는 행복하긴 한데 뭔가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행복한 일보다는 공부해야 된다거나 힘들어할 일이 자꾸 늘어간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네, 서희 씨는요?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많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네. 그래서 그런지 주변 어른들이 저한테 뭐 이때가 가장 좋을 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래서 그 말을 잘 듣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지금 즐길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통계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통계가 있습니다. 2016년 유엔 세계 행복 보고서예요. 한국인의 행복 순위는 157개 중에 58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무려 11개 단위나 낮았다고 하는데요. 반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는 덴마크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객관적인 네. 행복 요인 1인당 GDP는요. 한국이 높은 편이지만 주관적인 사회에 대한 만족도 등이 낮다고 합니다. 네. 혹시 우리 박 대표님은 이 통계 결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우리 지금 이제 권 대표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사실 이제 그 1인당 국민 소득은 전 세계에서 이제 2015년 기준으로는 한 28위 정도 되거든요. 낮은 게 아닌데 그 유엔에서 최근에 조사한 그 세계 행복 지수라는 게 있는데 거기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35개국 국가 중에도 29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이제 행복 그 체감적 주관적 행복 지수가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 한국 전쟁 이후에 짧은 기간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고도 성장을 하는 시기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국가 주도로 이제 성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제 국가 주도에 이제 성장을 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 의해서 이 주도적 정부가 주도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은 좀 따라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또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가지고 아예 그 굉장히 자본주의 중심적인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데 이
이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가지고 어떤 패자들에 대한 부활, 그러니까 패자 부활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이제 시스템이 네. 이제 되다 보니까 어떤 이런 측면에서 어떤 기회에 있어가지고 불평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 행복 지수가 낮아지는 그런 이제 결과로 좀 이어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부탄이나 코스타리카 같은 이제 국민 소득은 상당히 낮지만 이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상당히 높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회 관계망들이 잘 구축이 돼 있거든요.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나 소통 이런 것이 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나 국민 사이의 어떤 그런 불신, 부패 이런 문제들이 좀 광범위하게 좀 퍼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어떤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요즘 20대들은 헬조선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 20대인 딱 두 학생분들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좀 얼마나 하세요? 저는 행복하다고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취업 전선에 있는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헬조선 하는 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하는 게 없어서 헬조선이라고 맨날 이렇게 신세한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성은 씨는요? 저는 헬조선이란 말이 신세대 용어잖아요, 사실. 근데 얼마나 힘들면 그 말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하고, 물론 행복하지만 충분히 행복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근데 이런 행복의 척도는 직업과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지금 직업에 좀 만족을 하시는 편이세요? 뭐 저야 99% 만족을 하고 살지요. 와. 그러니까 뭐 일이 좋다 그런 거보다도 네. 저는 또 그 2005년도에 나름대로 연봉이 한 5억 됐었어요. 그때 장동건 씨 연봉이랑 똑같았는데 아, 지적인 그때 차이는 친하게 있어요. 장동건 씨는 1년 내내 놀다가 CF 쪽으로 벌었고 저는 365일 6시간 했는데 지금 그 연봉이랑 같다 아니 11년 전에 똑같은데 네. 어떻게 근데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2005년, 6년, 7년 일을 놓치고 3번의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바닥까지 내려가 본 게 3번이나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바뀐 게 사실은 내가 감사하고 행복하면 행복한 일이 되는 거고 또 내가 불행하다면 아무리 돈 많이 받자 불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1%는 뭐냐 계속해서 그래도 좀 뭔가가 촉진하고 네. 좀 뒤에서 이래 하기 위해서 아니 너무 이렇게 방송적인 네. 대표님은 지금 직업에 만족하시는 편이세요? 예, 저도 이제 그 지금 현재 하는 일과 과거에 제가 직장 다닐 때를 좀 비교해 보면 네.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는 요즘 직장인들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일요일 오후만 되면 굉장히 기분이 갑자기 다운이 돼요. 아. 약간 좀 우울한 마음도 들고 네. 이제 많은 직장인들이 이제 일요일 오후가 되면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실 텐데 요즘은 어떠냐면 일요일이 되면 월요일이 기다려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제가 하는 일에 이제 행복감이 저는 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지아 씨는요 네. 미혼에다가 또 나름대로 방송 영역이면 전문가 영역이란 네. 말이에요. 우리 기혼자들은 미혼 너무 부러워요. 본인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사실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좀 프리할 수가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맞습니다. 네, 반전이 있으시네요. 네, 만족하면서 네.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반대로 좀 불규칙하고 일이 좀 스케줄이 빡빡할 때는 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여행을 저는 한 3일에서 4일 이상은 생각도 못하는 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 여성으로서 또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하기 위해서 사는 건지 행복한 직업이 없는지 그래서 오늘 차트로 한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한국직업방송과 취업포털 커리어가 함께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직장인 264명을 대상으로 해서 직장인이 뽑은 가장 행복한 직업 베스트 5를 만들어봤습니다. 어떤 직업들이 있을지 좀 궁금한데 우리 학생분들 생각할 때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예술가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술가. 네, 왜냐면은 현대인들이 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표출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예술가는 뭐 사진이든 그림이든 춤이든 어떠한 표현으로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예술가는 좀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성은 씨는요? 저는 여행 가이드가 되게 행복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스트레스를 풀려고 우리 다들 여행을 가는데 가이드는 그게 직업이니까 항상 여행을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럽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직업들이 있을지 5위부터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5위는요. 혹시 의사, 변호사 뭐 그런 건 나오는 게 아니에요. 5위가 치과 의사예요. 네. 치과 의사. 하얀 가운의 로망, 고소득과 사회적 덕망으로 선망의 직업인 의사. 의사도 피해갈 수 없는 잦은 야근과 업무 스트레스로 일에 대한 만족도 다운. 의사 중 만족도가 높다는 치과 의사가 생각하는 행복감은?
아, 역시 뭐 치과 의사라고 하면 여자들 남편감 순위 1위잖아요. 그냥 생각만 해도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사실 이 치과 의사가 저는 조금 더 상위권에 있을 줄 알았는데 5위라고 하는 건 의외이기도 한데 사실 뭐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이 치료를 하러 갔다가 눈이 탁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는 경우들도 그런 걸 있고. 원하시는 건 아니죠? 원하죠.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뭐 두 학생분들도 여자니까 이런 로망 있잖아요. 로망은 딱히 없었는데 제가 최근에 사랑니를 뽑으러 갔다가 딱 누웠는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 잘생기신 거예요. 네, 그래서 창문에서 입도 못 벌리고 얼굴만 빨개지고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네, 그래서 치과 의사가 로망이 된다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근데 또 반대로요. 대한가정의학회에서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어떨 때 의사라는 직업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드는가라는 또 주관식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네. 최선을 다해 진료했는데 환자의 상태가 나빠질 때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병원에 남아있는데 선배 의사가 찾아와 개원해도 힘들다. 네. 이야기할 때가 131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사를 그만두겠다고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2로 나왔다고 하니까요. 네. 그 만족도는 높은 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네. 레지던트 의사분들을 향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 레지던트 때 참 힘들 때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대한의사협회에서 13개 국가의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 의사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낮다고 합니다. 누구나 선망하는 이 고소득 의사들의 만족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의사라는 직업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의사 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제 의대를 가기도 이제 힘든데 굉장히 어렵게 이제 의사가 됐지만은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대학병원과 동네 병원 간의 어떤 그 진료비 격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의사들의 어떤 직무 만족도를 좀 떨어뜨리는 측면들이 있다고 네. 저는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의사들이 좀 자기 주도적으로 주관에 의해서 치료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정부나 이 보험사의 어떤 개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그 의사들의 어떤 자존감들을 네. 좀 떨어뜨리는 그런 측면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 의사들 설문조사에 의하면 정부의 간섭들이 자주 있다라고 응답한 그 비율이 한 84%나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의사들의 어떤 불만족스러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측면이 네.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료 정책이나 보건 정책을 취하는데 정부에서 정책을 취하는 데 있어서 의사들이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이제 그 내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네. 이제 측면들이 의사들의 어떤 그 만족도를 좀 떨어뜨리는 측면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제 네. 의사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제가 뭐 병원 마케팅이나 의사분들을 물어보는데 사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 의료 수가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제도가 잘 돼 있다는 거는 국민들은 편하는데 네. 의사들은 불편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하는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또 그분들도 한국에 사시기 때문에 이런 네. 문화를 좀 적당히 좀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그쵸. 자기 만족도 좀 높여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우리 건 대표님 말씀에 좀 덧붙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의료 서비스는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해요. 높아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 캐나다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한테 진료 한번 받으려면 한 달 전에 예약해도 받기 힘들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나 마음 먹으면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직장인이 뽑은 가장 행복한 직업 5위 치과 의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4위 이어서 어떤 네, 직업이 있을지 4위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 사업가, 자영업자. 치과 의사보다 높아요. 네. 한 번쯤 꿈꾸게 되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 하지만 현실은 경제난 속 줄줄이 이은 기업 도산과 자영업자의 포화로 인한 폐업률 증가. 자영업자 556만 시대. 이들이 행복을 찾는 방법은? 지금 뭐 권영찬 씨나 박 대표님은 이제 네. 회사 대표시잖아요. 직장 다닐 때와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 만족도가 더 높으신가요? 근데 많은 직장인들의 로망이 자영업을 하는 건데요. 자영업을 하시잖아요. 또 반대로 로망이 직장에 다니면서 편하게 살고 왜냐면은 사실 편리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이 많다. 회식 많이 해요. 근데 일이 없다. 그러면 안 돌아다녀요. 그냥 사무실에서 책만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면은 마음은 좀 편리해요.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으니까. 근데 네. 또 뭐냐면은 세금 내야 되는 처리나 네. 특별히 또 뭐 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 이때는 갑자기 번개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또 만족도에 비해서 한번 해보세요, 직장인들. 그렇게 네. 좋지만은 않습니다. 네. 네, 대표님은 또 이제 많은 회사 생활을 또 겪고 오셨잖아요. 지금 만족도가 어떻게 높으셔야 될 텐데요. 예, 그렇죠.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네. 말씀드린 직장 다닐 때 정말 일요일 날 오후만 돼도 굉장히 좀 우울했었거든요. 우울하셨다가. 근데 지금은
월요일이 기다려질 정도로 네. 상당히 만족감이 사실 있고요. 이제 뭐 네.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젊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이 이제 고민하면서 네. 그분들의 어떤 취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람이 커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 학생들을 내가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사실 사명감도 많이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 직업적인 만족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일에 대한 어떤 그런 보람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우리 건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회사를 다닐 때보다 어떤 소득 그러니까 수입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 이런 것은 항상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직업이라든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일장일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여기 두 학생들은 좀 뭔가 차분하면서도 자기 일을 좀 잘하고 있는 편이잖아요. 뭔가 이 사업가의 기질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사업을 해도 잘할 것 같은데 본인들이 생각할 땐 어떠세요? 서희 씨는요? 저는 좀 추진력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괜히 그래서- 얘기했어요. 자기들랑 또 다르하네요. 네. 네, 그래서 한번 해보면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아직 네. 아이템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지만 네. 한번 번뜩이는 아이템이 있으면은 추진력 있게 강하게 한번 밀어붙여볼 생각이 있습니다. 네. 성훈 씨는요? 저는 부모님도 두 분이 다 사업을 하고 계셔서 회사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지금까지는 본계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을 한다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사실 이 자영업자라는 직업이 자영업자가 행복한 직업이기도 하지만 또 불행한 직업이라는 답변도 많았는데요. 요즘은 직장에 떠밀려서 이 은퇴 후에 어쩔 수 없이 할 게 없어서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이렇게 좀 급하게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자영업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3년 이내에 폐업을 하는 경우도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고령 자영업자의 절반가량이 월 100만 원도 못 번다라는 제가 기사를 봤는데 정말 지금 실상이 이런가요, 대표님?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신촌에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을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가게들 간판이 자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네. 무슨 얘기냐면 자주 폐업하고 새롭게 생기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요즘에 네. 이제 그 제가 이제 신촌 이대 그쪽인데 이대 쪽은 보면 이 빈 가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실도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만큼 네.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어렵다는 얘기고 실제로 이제 통계를 보더라도 자영업을 창업을 하셔가지고 3년 이내에 생존할 가능성이 한 30%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OECD 국가들보다 취업자 수에서 이제 자영업자 비율이 OECD 평균이 한 15%인데 우리나라는 한 23%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다? 이 지표가 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정말 자영업을 하고 싶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명퇴나 구조조정으로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40, 50대 요즘 40, 50대 창업자들 분들이 네. 많이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마땅히 재취업이 어려우니까 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창업이란 말이에요. 이제 호프집이나 치킨집 네. 이렇게 많이 이제 차리고 하시는데 대체로 보면 망하죠. 이제 쉽게 이제 뭐 경쟁도 워낙 치열하고 레드오션이다 보니까 많이 이제 실패라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 경제 전체에 이제 악순환을 갖고 오는 거고 네. 자영업자의 지금 대출 규모만 해도 한 520조 정도로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뭐 자영업 현실이 좀 어렵다. 그래서 네. 저도 이렇게 뭐 사업을 그 혼자 나와서 독립적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은 저도 나오기 전에 한 1, 2년 정도는 준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준비 후에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심사숙고해서 선택해서 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참 맞는 얘기인데도 그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아서 바로 이렇게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좀 씁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노후를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내가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면 이런 직업을 갖겠다. 제2의 직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성은 씨는 어떤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조용한 시골 마을 내려가서 글을 쓰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서희 씨는요? 저도 좀 한적한 동네에 펜션을 차려가지고 조금씩 용돈벌이도 하면서 저도 그 경치 안에서 좀 쉬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뭔가 대표님이나 권영찬 씨가 말씀하셔야 될 부분들 지금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랑 바뀌는 것 좀 같아요. 바뀌었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이가 사실은 애들이 어려요. 6살, 3살밖에 네. 안 되니까. 제가 60대도 우리 애 17살이랑 14살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좀 그 아이들을 키워놓는다면은 좀 가까운 곳에서 상담센터를 차리는데 그냥 상담센터가 아니라 뭐 요가도 할 수 있고 또 식사도 할 수 있고 정말 하루 좀 푹 쉴 수 있는 또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도 싶어요. 네. 대표님은 또 뭔가를 하신다면 예, 저는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이런 취업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알아보기도 했어요. 이제 네. 요즘 이제 학생들이 취업 스터디를 많이 하니까
스터디 카페를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이 고민을 실제로 많이 하고 네. 올 초에 신촌 이대 근처에 뭐 그 빈 사무실도 알아보고 막 했었는데 그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포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뭐 그런 이제 그 스터디 카페를 운영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네, 갖고는 있습니다. 네. 2015년도 한국고용정보원이 730개 직업에 종사하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매우 만족한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온 직업이 1위가 지휘자였고요. 지휘자요? 네, 2위가 펀드 매니저라고 불리는 금융자산 운용가였습니다. 3위가 기업 고위 임원과 만화가였는데요. 사실 이 외에도 목사나 소설가 이런 직업들이 매우 만족을 한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청소년들이나 20대 취준생들이 직업을 선택을 할 때 소득이나 또 안정성보다는 본인의 적성을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실제로 한국경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제 그 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1년 이내 퇴사하는 비율이 한 28%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퇴사한 이유를 물어보면 주로 이제 직무나 조직에 대한 적성이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퇴사를 한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봤을 때 저는 이제 그 구직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무나 이제 그 공채 시즌이 되면 저는 많이 겪었지만은 학생들이 급하기 때문에 네. 묻지마식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적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일단 뭐 많이 뽑으니까 대기업이니까 무조건 이제 지원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 나중에는 네. 회사 조기 퇴사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 마케팅을 지원하는데 그 회사에서 마케팅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서 현실과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이 맞지 않아서 거기에서 오는 갭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자꾸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길게 보면 직장 생활 뭐 사실 4, 50년 할 가능성도 있는데 네. 지금 몇 개월 더 빠르냐 늦느냐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장의 연봉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정말 자기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들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제가 한마디를 좀 덧붙이고 싶으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50대, 60대 베이비 부머세다가 은퇴하면서 창업하는데 급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키운 자녀가 지금 20대 후반이에요. 무슨 얘기냐? 사실은 우리가 반도 국가이면서도 또 세계에서 물론 중국도 대만 같은 네. 국이 있지만서도 이 한 나라를 접해서 분단된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또 반도에 있는 분이요. 이태리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가 양육했던 세대가 이제 20대 후반이 된 거거든요. 급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박 대표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1년씩으로서 10년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네. 5년 다니다가 금방 그만두면 또 5년이 지나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참으셔도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직장인이 뽑은 가장 행복한 직업 4위까지 알아봤고요. 3위 이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이렇게 올라갈수록 궁금해지는 것 같아. 짜잔. 네. 과연 성우. 성우요? 전혀 상상치도 못한 답변인데 어릴 적 동심을 깨우고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을 목소리로 표현하는 목소리 연금술사 성우. 섬세한 감정 연기력과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직업. 성우가 행복한 이유는? 사실 저도 이 목소리 좋다는 말은 듣거든요. 저희 이 랭킹쇼 자비클리 중간에 나가는 VCR도 제가 더빙을 하는 목소리예요. 근데 나 성우 쓰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왜 그러세요? 어색하게 중요한 것처럼. 칭찬하려면 제대로 좀 연기하고 해야지. 괜히 얘기한 것처럼 됐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성우라는 직업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볼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참 재미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권영찬 씨 요즘에 K본부에서 하는 네. 또 맛집 소개 또 성우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근데 저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요즘에는 이제 기업 나가서 강연하면은 뭐 몇백만 원, 또 뭐 홈쇼핑에서 마케팅은 뭐 몇백만 원인데 네. 사실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뭐냐면 내가 안 해봤던 일을 새로 한다는 건데 대략적으로요. 네. 요즘 워낙 대중매체가 발달돼 있는데 아이들 더빙에서부터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도 인기 선망의 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한 성우분이 인터뷰에서 성우는 평생 늙지 않는 직업이라고 그래서 보람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목소리는 사실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니까 은퇴가 따로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나름 엔터테이너로 자신의 끼를 발산을 할 수가 있고 또 시간 대비 좋고 소득이 좋고 또 여유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있다고 하던데 대표님께서 또 성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셨다면서요. 예, 근데 이제 뭐 우리 그 건 대표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 이제 근데 성우가
이 공채가 있는 데가 이제 KBS와 EBS,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개별적인 뭐 이런 뭐 투니버스 같이 그렇죠. 케이블 전문 네. 만화채널 그런 쪽에서 있어요. 이제 좀 간혹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KBS에서는 이제 매년 공채가 있는데 남자 6명, 여자 6명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로 보면 이제 뭐 연기나 나레이션 네. 심사를 통해서 이제 채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MBC나 SBS 같은 경우는 지금 공채 제도가 좀 없어졌답니다. 이제 KBS 같은 경우에 이제 공채가 남아 있는데 이 공채가 된다면 2년 전속 계약을 한대요. 이제 전속 계약이 이제 끝나면 이제 프리로 이제 활동하는 거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제 그 성우로 활동하시는 분은 약 700분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연봉은 아까 뭐 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네. 잘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어떤 연봉의 격차는 굉장히 좀 큰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앞으로 이런 공채 형태의 성우가 되는 길이 조금 힘들어지지 않냐. 왜냐하면 네. 이제 뭐 이 공중파에서도 공채가 좀 없어지는 추세다 보니까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봉이 격차가 좀 크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연봉 차이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나는지 알 그러니까 수 뭐 있을까요? 그 2년 전속 계약을 하면 기본급 플러스 인센티브 형태로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뭐 정말 뭐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뭐 100만 원, 200만 원대에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뭐 억대까지 이렇게 본인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갭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이게 연예인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공채는 없어도요. 요즘에 SNS에서 워낙 1인 방송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정말 자기 목소리나 좀 독특하게 네. 자신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그 만화 같은 경우를 요즘에 거기다 자기 목소리를 더빙해서 뭐 SNS를 통해서 하다 보면요. 분명히 두드리는 곳에는 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홈쇼핑에서도 또 성우를 많이 찾는데 홈쇼핑에서 만든 성우들은 또 짭짤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 꾸준히 할 수 있고 하기 위해서는 공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대신 그 많이 열린 문에다가 더빙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잡 위클리도 지금 5명이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음을 다 삭제하고 본인이 거기다 5명 더빙을 자기 독특으로 만들잖아요. 그거를 방송 관계자한테 이 사람 독특하네 하고 방송 관계자가 픽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격하게 공감하는데 특히 또 글을 쓰는 우리 성우 씨는 직접 이런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을 쓰면서 또 목소리를 입혀서 본인이 직접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심 있으세요? 저는 사실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네. 제가 그러면 좀 쌈페이로. 네, 근데 사실 우리 예전에 그 KBS 명화극장 기억하시죠? 네. 그 당시에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또 로마의 휴일 같은 이런 명작들을 더 빛나게 했던 게 바로 이 주옥 같은 성우분들의 목소리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외화 더빙이 좀 많이 없어지면서 성우분들의 입지도 좀 좁아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명화극장 말씀하셨는데 지금 명화극장이 폐지가 됐거든요. KBS에서 폐지가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성우분들이 이제 반발도 좀 사실 일자리가 많이 그렇죠. 사라져서요. 반발도 있기도 네. 했었지만은 그 요즘은 이제 그 과거에 성우분들이 하셨던 영역을 우리 뭐 권 대표님 같은 이제 그 탤런트나 개그맨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이제 하시거든요. 네. 그런 이제 그런 측면들에서 성우의 입지가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또 새로운 영역을 또 자꾸 이렇게 또 발굴해내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뭐 CM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도 이제 성우의 역할들이 또 계속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새로 생기는 영역들이 있다라고 이제 좀 볼 수 있으니까 뭐 네. 너무 뭐 그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네.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는요 무조건 더빙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외숙모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있다가 근데 영찬아 어떻게 외국 사람이 저렇게 한국말을 잘하냐 오해도 하는데 요즘 뭐냐면요 또 어학을 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필링 그대로 하면서 한글 자막을 넣는 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우분들이 어떻게 가있냐면요. 지금 전화하시면 99,900원에 무이자 3개월 더블로 드립니다. 홈쇼핑 시장이 커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건 뭐냐면은 이제 그 학습지 시장이 커지면서 거기에 보면 또 성우들이 더빙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좀 사라지더라도 오히려 다중하게 좀 네. 많은 일이 퍼졌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목소리 좋은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이제 두 학생분들 계신데 우리 얼마 전에 그 태양의 후예 송중기 씨도 굉장히 목소리가 좀 좋았잖아요. 그런 남자 어떠세요? 너무 좋죠. 눈을 지금 급하게 막 깜빡거리면서 얘기를. 안 좋을 이유가 없죠. 유명한 거 있잖아요. 성시경 씨가 하는 아, 잘 잘 자요 자요? 있잖아요. 네. 남자친구가 매일 밤마다 그렇게 말을 해준다고 하면 대표님 너무 한번 좋을 것 같아요. 해주시겠어요? 잘 져요. 잘못한. 네. 사과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저희 지금 이렇게 직장인들이 꼽은 행복한 직업 3위까지 알아봤는데요. 반대로 또 불행할 것 같은 직업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취업부터의 커리어에서 이 직장인 264명을 대상으로 불행할 것 같은 직업을 같이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현재 자신의 직업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냐라는 질문에 67%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내 삶과 내 시간이 없어서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안정적이지 않아서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들이 들어있을지 불행할 것 같은 직업 5위를 공개하겠습니다. 5위는요.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국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184명을 대상으로 이 직업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절반 이하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 낮은 처우와 또 개발자 정년이 45세인 점들이 속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굉장히 선망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제 뭐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이제 IT 관련 기술들이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은 네. 정녕 이제 IT 개발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거기에 많이 못 미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통계에 의하면 이제 IT 개발자들의 이제 그 연평균 근로 시간이 2,980시간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들보다도 약 한 40%가 더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더 또 좀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나 일본의 어떤 IT 개발자들의 연봉 수준보다도 우리나라 IT 개발자들의 연봉 수준이 50에서 60%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 친구들도 이제 IT 국내에서 삼성이나 뭐 이런 데에서 IT 쪽 연구했던 개발자들이 미국으로 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 친구들도 실제로 그런 경우도 네. 있었고 한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국내 우수한 IT 개발 인력들이 이제 오히려 해외 취업으로 이제 나가는 경우도 사실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네. 이제 다른 측면을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어떤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국가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냐면 또 일 중독에 빠져 있잖아요. 아, 왜냐면 계속 하나의 앉아서. 프로젝트가 되기 네. 전까지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것만 개발해야 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알아봤는데 일 중독 워커홀릭이야말로 행복의 적이라는 거를 미국 일 중독 협회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일 중독 자가 진단 테스트를 제가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가족이나 다른 무엇보다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들뜨는가? 잠잘 때나 주말 휴가 때 종종 업무 생각을 하는가? 세 번째가 업무 때문에 약속 시간을 못 지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가? 네 번째, 현재 일이 순조로운데도 미래에 대해 늘 걱정하는가? 식사 중에도 일 처리를 하는 편인가? 이 세 항목 이상 그렇다라고 답변하면 일 중독을 좀 의심해봐요. 너무 많이 적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4개 반이 나왔어요. 저는 이 가족이나 다른 무엇보다도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들뜨냐라는 건 약간 반반인 것 같고요. 네. 잠잘 때나 주말 휴가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업무 때문에 약속 시간을 못 지키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저한테는 약속을 아예 못하는 삶이죠. 저는. 그리고 뭐 현재 일이 순조로운데도 미래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있고요. 식사 중에도 일 처리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직장인들이 다 이런 거 아니죠? 제 얘기를 듣고 지금 서현 씨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네. 식사하실 때도 밑에 대본을 계속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다 이런 건가? 꼭 그렇진 않을 네, 거예요. 우리가 뭐 제가 선배로서가 아니라 만약에 상담 심리 전문가로 보면은 네. 사실은 좀 불안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일중독 해결법 3단계가 있습니다. 네. 멈춘다, 아. 충전한다, 계획한다, 네.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대기업에서 이제 휴테크 강연을 많이 하는데요. 직장인분들이 직장일을 하면서 가장 가고 싶은 게 뭐냐면 휴가예요. 왜? 일하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또 막상 휴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회사 일이 머리에 상상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냐면요. 일할 때는 일만 하시고 일이 끝난과 동시에 휴가를 가시면 철저히 즐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다양한 임상이 나왔는데요. 즐긴 사람이 창의력도 높아지고 또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일 때문에 밀려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아까 불안 심리라는 게 밥 먹을 때 밥을 먹어야죠. 대본을 보세요. 이게 그럼 대본 보는 거예요? 밥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가 사실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밀리면 어떡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잘하시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밥 먹을 때는 충분히 식사하시고 네. 또 잠잘 때는 충분히 주무신 다음에 일할 때만 철저히 그 일에 몰입.
네. 선택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전 4개 나왔네요. 일중독인 것 같아요. 다 여기 지금 중독자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군대 가보잖아요. 항상 50분 하고 단결 10분간 휴식이고 네. 또 초등학교 가니까 한 40분 수업하고 또 10분씩 또 쉬는 데도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에게 쉼이라는 건요. 정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타임을 위해서 재충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스마트폰 하루 이틀 쓰면 다 빠지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네. 해야 돼요? 충전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사람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장인들이 현실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이상을 찾아 떠난다는 파랑새 증후군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증후군들 많이 겪고 있나요? 네,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파랑새 증후군을 겪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이 자가 진단법을 한번 저도 이제 우리 권 대표님처럼 그 시청자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 현실을 생각하면 의욕이 상실되고 피로감이 몰려온다. 두 번째가 항상 현실을 부정한다. 세 번째가 이상에 대한 꿈을 꾸면 설레이는 경우가 자주 있다. 네 번째가 이상에 대한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맴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상을 확신하면 나는 무조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 저 3개 나왔어요. 세 개. 네. 대표님 저는 하나. 하나, 네. 우리 전 2개요. 2개. 여기서 이제 보면 3가지 이상이면 파랑새 증후군을 의심을 해야 된다고. 전 이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 예. 게 다 저랑 좀 맞는 것 예. 같아서.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우리 현실과 이상에 대한 적절한 어떤 조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근면성실하고 좀 우수한 사람일수록 또 번아웃 증후군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번아웃 증후군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좀 일에 좀 잘하겠다고 좀 열심히 달려오다 보면 어느 순간 좀 치여서 과부하가 와서 모든 걸 좀 놓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한 번 뭔가 이렇게 감기조차도 걸리지가 좀 않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게 또 하루 이상 가지 않는 성격이긴 한데 그래도 두 분께서도 좀 이런 경험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있죠. 근데 제가 그래서 석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좀 쉬었어요. 왜냐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머리가 다 빠질 것 같았어요. 왜냐면 연예인들 좀 머리가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년을 쉬니까 확실히 쉰 만큼 사람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박사 들어간 게 뭐냐면 네. 쉬었다가 하니까 또 다리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제가 38살까지 한 번도 쉬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쉬면서 네. 조금 하면은 번아웃을 안 느끼면서도 충분히 저는 에너자이틱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영찬 씨는 좀 휴식을 통해서 이걸 극복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럼 PD님 다음 주에 한번 쉬겠습니다. 쉬다가 다른 일 쉬다가 좀 쉬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랑은 또 아니지. 사람아. 일자리 그렇게 중요하다며. 네, 알겠습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도 이런 경험 하셨을 텐데 어떻게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상당히 많은 게 10명 중에 8명이 이제 번아웃 증후를 이제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뭐 권 대표님이 이제 쉬어라, 충전해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번아웃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7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네. 번째가 뭐냐면 이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거절할 줄 아는 것도 용기다라는 거. 그다음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나한테 주어진 일을 너무 내 혼자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나도 이제 어딘가에서는 좀 민폐남이나 민폐녀가 되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가끔은 적당히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주변의 어떤 시선이나 기대에 너무 부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부응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가 좀 지치거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내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를 의도적으로 드러내세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가 너무 다른 사람한테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런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이 7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생각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좀 네. 제가 많이 와닿는 얘기들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요. 좀 저도 바뀌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 있는 거 아닌가요? 저 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때로는 좀 자신을 너무 올가매지 말고 좀 될 대로 되겠지 하면서 여유를 가지는 것이 직장 생활을 좀 행복하게 보내는 비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불행할 것 같은 직업 순위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4위가 바로 운동선수고요. 3위가 상담 전문가입니다. 사실 이 운동선수 억대 연봉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좀 선망의 대상이 될 것 같기도 한데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보면 우리 학생들이 볼 때는 정말 좀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전 예전에 태릉 선수촌에 견학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운동선수들이 흔히 몸도 되게 튼튼하고 건강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직접 보니까 안 아픈 곳이 없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그걸 보고 운동선수가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었어요. 네. 자, 다음 불행할 것 같은 직업 2위가 바로 국회의원이라는 좀 의외인데요. 이런 대답이 나왔고 1위가 보험업입니다. 이렇게 1위까지 불행할 것 같은 직업 순위를 알아봤는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 그럴 것 같다라고 가정을 해본 답변이니까 이 직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보면은 좀 행복은 직업 순위 아니야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요즘 직장인 행복 기준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요. 대기업 연봉보다도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 인생을 즐기다. 정말 올바른 일입니다. 네. 제가 예를 드린다면은 환경미화원 직업에 요즘에 또 대졸자들도 많이 응시하는데 왜냐면 그만큼 안정된 직장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월급만 보고 갔던 환경미화원분들은 청소를 하시면서 남의 눈치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환경미화는 뭐냐면요. 네. 눈이 오실 적에 내가 성자는 아니지만서도 내가 쓴 이 길에 미끄러진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도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성자가 된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 나면 사실은 거리를 깨끗게 하는 정말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직종에 있어서 승무원분들 같은 경우도 제 아내도 승무원이지만도 이거 월급은 좀 많은데 라면 끓여달라는 사람도 많고 벌써 뭐 얼마 전에 또 많은 게 나왔잖아요. 근데 또 반면에 내가 잠깐 일을 하면서도 내가 가고 싶은 나라에 가고 또 우리 가족들을 함께 싼 비행기 값으로 네. 여행을 갈 수 있다 또 그러면 즐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내가 행복하느냐 아니면 연봉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느냐가 요놈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키워야 되는 게 얘를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좀 높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요즘 이 직장인의 행복 기준 많이 변화가 되었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과거에 우리 이제 직장인들이 사실 앞만 보고 달려온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뭐 돈, 명예, 지위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어떤 그 자기가 원하는 이제 그 위너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 안에서 경쟁해서 나고가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좀 그 직장인들의 어떤 인식의 변화는 직장인들이 점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내가 1등이 될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자각들을 조금씩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과거처럼 일이 아니라 어떤 자기를 돌아보는데 조금 더 투자하는 측면들이 좀 생겨나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제가 좀 인상 깊게 봤었던 프로에서 나왔던 한 가족의 사례를 얘기 들으면 그 가족은 그 가족 전체가 세계 일주를 떠납니다. 네.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서 그 세계 일주를 갔다가 돌아와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그 행복감들이 커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의 어떤 그 물질적 기준에 의한 주변의 어떤 시선에 의한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안에 이제 있는 행복의 기준들이 더 중요시 네. 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직장인들은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 행복의 기준들이 좀 바뀌어 나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취업을 할 때 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행복한 건지 아니면 잘하는 일을 하는 게 행복한 건지 뭐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너무 좀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수도 있겠는데 하고 싶은 일에 미쳐서 하다 보면 그게 곧 잘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네, 좀 정답이에요. 네. 네, 성은 씨는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잘하는 일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고 싶은 일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스스로 마음이 너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권영천 씨는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게 하고 싶은 일이 잘 되면 잘할 수 있는데 이게 또 같이 네. 딱 겹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도 방송을 한 지 26년이 됐는데 저는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뭐 3사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네. 학벌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저는 의외로 주목받은 것보다 덜 떴어요. 왜냐하면 고집이 엄청 셌었어요. 근데 26년을 돌아서 지금 상담사가 됐잖아요. 또 희망을 주는 스타 강사가 됐잖아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네. 버팅기면은 자기가 잘하는 일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잘하는 일을 찾아보면 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대표님은 어떤 편이세요? 저도 이제 그 하고 싶은 일은 이제 뭐 우리 그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네. 예, 제가 뭐 정말 하고 싶다고 저기 뭐 영화 배우가 될 수 없는 네, 그렇네요. 하고 싶다면 카메라 감독이 표시가
지금까지 너가 저렇게 큰 웃은 적이 없어요. 아니 뭐 대표님께서 하고 싶다고 이 자리에 앉으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한번 예. 바꿔보시겠어요? 아유. 네, 사실 뭐 저도 서희 씨랑 같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또 그냥 좀 재밌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과 또 개인적인 성향을 좀 잘 맞춰서 그러니까 좀 요목조목 좀 준비를 해가면서 노력을 하다 보면 뭐 어떤 것이든 어떤 선택이든 좋은 결과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직장인이 뽑은 행복한 직업 베스트 5 2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짜잔. 오, 공무원. 역시. 취준생 절반이 공시족, 청소년부터 부모 세대까지 선망의 직업으로 급부상한 공무원. 불안한 경제난 속의 돌파구, 정년까지 안정된 직업. 공무원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할까? 네, 사실 이 공무원은 거의 모든 설문조사에서 이 희망 직업, 행복한 직업의 상위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수십 년 동안 행복 지수가 항상 상위권에 있는 이 노르웨이나 덴마크 또 스웨덴의 경우에서 공무원이 그다지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공직에 있으면 제한적으로 이 법이 너무나 많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핸드폰 통화 내역과 또 컴퓨터 사용 내역을 매일매일 검사를 하고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의 차를 보유할 수도 없고요. 또 공무로 일하는 사람들은 직업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랑 다른 인식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만큼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은 선진국입니다. 이 네. 나라에서는 사실은 공무원이 봉사직에 해당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뭐 요즘도 많이 바뀌곤 있는데 네. 어느 관에서 허가를 내주냐 안 내주냐, 건물이 들어서냐 마느냐, 또 이게 네. 특허가 나느냐 안 나느냐 보니까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그래도 지금 많이 문턱이 낮아져도 좀 네. 하고 좀 힘들어하는 목소리인데 여기서 뭐냐면요 순수하게 봉사직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남들에게 봉사한다는 건 그만큼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실 그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네. 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있고 차도 갖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우리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무원들이 이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자기들이 이제 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해야 되는 관계, 그러니까 네. 서로 신뢰를 해야 되는 관계로서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도서관에서 소파를 교체하는 일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공무원들이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여해서 내 의견을 얘기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네. 그런 이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도 좋고 그 시민들이 공무원을 바라보는 그 인식도 굉장히 또 우호적이고 이런 측면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민들이 어떤 그런 공직에 어떤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좀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공무원은 어떤 좀 관리의 느낌이 좀 들고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어떤 관리를 받아야 되는 느낌이 이제 같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좀 그 소통의 어떤 부재에서 오는 어떤 그런 좀 괴리감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권영찬 씨, 네. 이 외국에서 행복한 직업을 뭐라고 했는지 답을 했는지 또 국가별 조사를 좀 해보셨다면서요?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네. 놀라지 마십시오. 중국인이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직업이는요. 프리랜서입니다. 교사 공무원보다 인기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네. 수입이 비교적 많은 이게 단 조건입니다. 수입이 비교적 많아야 되고 본인 스스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네. 미국인이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직업은요. 채용 담당자입니다. 왜냐? 채용 담당자는 쉽게 말해 기업 등 조직에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 공급하니까요. 네. 자기의 있잖아요. 사명감에서부터 일하는 만족감이 높은 거고 또 미국에서 평균 연봉이 높다고 하면 약 6,700만 원이라고 하니까요. 높은 편이죠.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영국에서 가장 행복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질문 드립니다. 뭘 것 같으세요? 저는 자영업자일 것 같아요. 자영업자. 네, 왜냐하면 제가 유럽 여행을 갔을 때 한 5시, 6시 되니까 문을 다 닫았더라고요. 다들 집에 갔대요. 그래서 굉장히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성은 씨는요? 전 이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 영국 여행 갔을 때 비 오면 우산 파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장사가 잘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가보지 못한 나라를 그 사람은 야 저도 지금 그 얘기를 먼저 하려고 부럽네요. 했는데 있어 보인다. 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영국에서 가장 행복한 직업은 좀 축구 선수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 축구 선수 생각했는데 선수. 축구의 나라 영국이니까. 아, 영복이 네. 높으니까. 영국에서는 축구 뭐 축구가- 베컴이라던가 그렇죠. 뭐 좀 선방의 직업이지 않을까. 그쵸. 워낙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고 해서. 그렇죠. 네, 전부 네. 땡입니다. 땡땡땡땡땡땡땡. 그러면, 네, 1위가- 정답은 전업주부. 왜 전업주부의 전업주부예요? 일주일 네. 평균 노동 시간은 66시간이지만서도요. 네.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답변이 무려 87%가 와. 차지했습니다. 의외의 대답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영국에서는 전업주부에 대한 역할을 남편이나 사회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없었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컸겠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일을 했겠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네. 이 아무래도 사회적인 그 여러 가지 재반 제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남편과 아이를 출근시키고 학교에 보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집안일과 함께 여러 가지 자기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취미 생활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즉 뭐냐? 가까운 곳에 행복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제가 꿈꾸는 가정도 이런 생활을 하는 가정인데 아무래도 제가 이 기회에 영국으로 시집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자. 직장인이 뽑은 가장 행복한 직업 1위 알아보도록 1위입니다. 하겠습니다. 자, 저의 로망이네요. 네, 제 아내의 로망. 임대업자. 건물 임대업자.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건물주. 쥐꼬리만한 월급, 쌓여만 가는 만성 피로. 직장인들은 건물주를 꿈꾼다. 매월 따박따박 들어오는 임대료, 평생 수입과 안정적인 노후 보장까지 행복한 직업 1위 건물 임대업자. 네. 굉장히 격한 반응들을 막 보이시고 계신데 사실 이 저의 로망도 원룸 몇십 개가 있는 건물을 관리한다던가 아니면 사실 저는 이 제가 딱 마흔이 됐을 때 강남에 빌딩 하나 사놓고 이제 마흔이면 따박따박 몇 년 안 남으신 걸로. 오래 남았죠. 저 한 네. 18년 정도 남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임대업이라고 딱 생각을 하면 매달 돈이 따박따박 나오죠. 또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니까 취미 생활도 하고 또 배우고 싶은 것들도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조사에서 20, 30대 취준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159명, 173명 중에 159명인 92%가 건물 임대업자가 이거 일 안 하고 먹고 살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행복한 직업일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학생분들 굉장히 놀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놀랍지 않은 게 요즘 그런 말이 있거든요. 창조주보다 더 대단한 게 건물주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만간 그런 말이 창조주가 유행일 더- 만큼 건물주가 되는 게 모두의 소원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네. 서희 씨는요? 저도 좀 사실 공감이 돼요. 방금 근데 딱 네. 나오자마자 대표님께서도 저의 로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역시 네. 임대업자가 짱이라고 그러고 더 좋은 거는 건물주 아들, 딸이 최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아들, 딸은 더 행복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또 잘 아셔야 되는 게요. 건물주가 되려면 그만큼 많이 노력해야 되고요. 아까 뭐 지아 씨 강남에 빌딩 하나 되는 네. 경우였는데 강남 빌딩이요 이렇게 속값처럼 그렇게 싼 게 아니에요. 몇십억에서 몇백억이에요. 그리고 제가 키운 강사 중에 박혜영이라는 부동산 스타강사분이 있는데 사실 네. 이분이 일반 주부에서부터 이 서점에 가서 책을 사고 뭐뭐해서 또 이렇게 은행에 대출도 했는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렇게 가히 넉넉하지 않대요. 왜냐면 임대업이 이제 한 그 서울대 앞에서 한 그 오피스텔을 한 40억짜리 임대업을 하고 네. 있는데 세금 떼고 또 대출금 갖고 하면은 그래도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여윳돈이 생기는 거 물론 좋다고 하는데 그만큼 신경이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그 오피스텔을 매번 망가지면은 고치고 뭐하고 또 사실은 만만치 않다고 하니까 썩 예,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분 건물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부러워요. 그러니까요. 갖고 왔지 않는 어쨌든 그 신경을 좀 많이 쓰여도 결과적으로 건물을 갖고 계시다는 게 굉장히 부러운 일인데 그리고 제가 뭐 사다 달라고 할까봐 한 2, 300으로 줄인 것 같아요. 한 500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분 어디에 사시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찾아가서 노하우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와이프 되시는 분들이 부인이 건물을 내가 딱 샀어라고 하면 사실 지금 갖고 계신 직업 그만두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네. 지금 이렇게 사람이 사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경제적 여유가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대표님 하거든요. 오늘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과 이렇게 나오는 말들이 아니, 좀 아니. 틀린 것 최근에 뭐 같은데. 정치 생각하고 아니야. 있어요? 저는 네, 뭐 너무 정치적인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네. 네, 그럼 권영찬 씨는 어떠세요? 만약에 저는 건물, 네. 근데 이제 상담 심리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로또 당첨자 중에서 자기를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하면서도 로또가 된 거를 즐기는 사람은요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네. 어느 순간에 건물이 생겼다고 해서 자기가 일자리를 놓기 시작하면요 일단은 살도 찌고 네.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 지수는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사실은. 네.
자, 오늘 이 행복한 직업에 대해서 요모조모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행복한 직업 어떻게 정의를 내리면 좋을까요? 제가 말하는 행복한 직업은 이제 제가 최근에 뭐 기업이나 대학에서 많이 강연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남이 원하는 직업을 하면요.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무슨 네. 얘기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일, 창업도 여러분이 좋아하고 즐길 네. 수 있는 일 하셔야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 어떠세요? 저도 이제 뭐 주위의 시선이나 평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울림이 내가 내 마음에서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행복한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오늘. 자, 우리 서희 씨와 성은 씨 함께한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차트 계속 봤는데 사실 뭐 가장 행복한 직업 2위에 지금 공무원이 있지만 모든 공무원이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네. 그런 루틴한 일상 때문에 조금 더 무료한 그런 걸 느낄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나한테 내가 행복감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은 씨는요? 저는 처음에는 제가 충분히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행복이란 단어를 많이 말하니까 정말 파랑새가 제 마음 안에 들어온 건 아닐까 할 정도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네. 작가님 나오고. 그렇네요. 자, 마지막으로 랭킹쇼 여자 위클리 공식 질문입니다. 나에게 행복한 직업이란? 저에게 행복한 직업이란 스스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행복한 직업이란? 저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네, 권영찬 씨에게 행복한 직업이란? Here and Now. 여기에 지금 있는 곳이 행복하기 때문에 이 잡 위클리에 있는 전문가로서 나온 것도 저는 행복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에게 행복한 직업이란?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울림이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한 직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 참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이 미국 심리학자들이 행복에 관한 실험을 했는데 일주일간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이 좀 낮아지고 행복감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감사일기를 적으면서 이 인생에 있어 부정적인 면보다는 좀 밝은 면을 계속해서 상기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행복은 어느 날 운명처럼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찾아온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랭킹쇼 자비클립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